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에서 얼마만큼 TSMC의 점유율을 쫓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대평가인데요. 저는 상대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TSMC가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적자를 메꿔가는 그런 구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적자를 메꾸고 흑자를 많이 내는 거,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와 기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HBM4에서 삼성전자가 기술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 그리고 향후의 HBM 경쟁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가 이제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근데 HBM4는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뭐 그 전에 HBM3 12단에서 하이닉스를 못 쫓아왔던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노 공정을 통해서 HBM4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수율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건데, 이 투자자들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기술이 앞섰다라는 부분들과 양산 단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양산은 우리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원활하게 수율이 뽑아지는, 수율이라는 건 완성도죠. 완성도 있게 물건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 뭐 뒤선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이 앞선다라는 것이 마치 주가를 새롭게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서 얼마만큼 많이 납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품량이 경쟁사 대비해서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을 앞당긴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어마무시한 수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따지기보다는, 이거는 또 한 가지 또 이런 부분들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에서 얼마만큼 TSMC의 점유율을 쫓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대평가인데요. 저는 상대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TSMC가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적자를 메꿔가는 그런 구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적자를 메꾸고 흑자를 많이 내는 거,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도 그 하이닉스와 기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수량을 납품처에 납품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BM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고객사들이 설계를 변경해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설계를 변경해서 의존도를 낮춘다, 저는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지긴 힘든 얘기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GPU와 HBM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GPU가 구동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HBM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이것은 이제 병렬 구조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기존의 기존의 하이닉스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질 리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의 HBM4 이용 TC본더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의 중이다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랑 협력업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장 밖으로 나온다? 전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얘기를 친구들과 할 때 그거는 이제 퍼뜨린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사는 저는 좀 신빙성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제가 본 기사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와 거래를 안 한다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어떤 게 올랐죠? 하나비전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서로 특허 문제로 한번 소송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시간들을 보낼 때 한미반도체와 손을 잡으면 TC본더 부분을 통해서 HBM 개발이 용이하지 않아?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그 방법을 우회하는 동안에 시간만 잡아먹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최근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에 대한 납품, 그 다음에 거래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래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작년 2025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HBM3를 개발했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오버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급 정도 되는 기업과 한미반도체급 정도 되는 기업이 논의하고 있는 정도가 시장에 알려진다? 글쎄요, 저는 회사를 다녀본 입장에서 보면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런 데에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신호로 먼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꺾이겠죠. 언젠가 분명 꺾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잉 이제 투자가 일어나면서 몇 년 동안 또 어려운 시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분명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원히 발전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꺾일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꺾이는 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이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반도체 사이클, AI 모멘텀은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죠.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조심스럽게 2028년서부터 이렇게 조금 과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대세는 아니고요. 근데 2028년이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선반영하는 것은 2027년 하반기거든요. 아직까지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황을 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기간에 너무 우리가 여기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정도의 심정적인 대비, 마음의 대비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SS 시장 성장세가 2차 전지 캐즘을 넘길 새로운 수요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저는 ESS라든지 뭐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캐즘을 극복하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변한 거죠. 물론 이제 캐즘을 극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ESS에서 캐즘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서 캐즘을 극복하는 거죠. 누구든지 전기차를 살 것이야, 앞으로 나의 다음 자동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야 라는 시기가 캐즘을 극복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것들을 보면 ESS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2027년, 8년 정도 되면 2차 전지 업계, 특히 이제 셀업체 기준으로 흑자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EV, 전기차용 배터리가 캐즘을 극복했다? 요거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로봇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끌 것인가? 요것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든지 전고체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ESS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2026년에 2025년 대비 매출이 2배가량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텔란티스 미국 라인을 ESS로 전환하면서 영업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2차 전지 업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ESS가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배터리 소재 사업의 올해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데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물론 좀 반응은 하긴 했습니다만 드라마틱하게 반응한 부분들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을 소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을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워낙 지금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판매가에 대한 전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현재 읽혀지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튬 가격과 우리가 이제 주가와의 어떤 기업 이익과의 관계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연관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타 소재 우리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수익률에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산업 확대 속 전고체 배터리 활용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화재 위험성이 적어야죠.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로봇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 이런 것들은 인간과 같이 접촉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라는 배터리를 써야 화재 위험성이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를 정확히는 이제 하는데 거기 숫자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새롭게 그 전고체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전고체를 하면서 EV용 전기차용 10,000대 정도의 라인을 형성을 하는데 이게 로봇 20만 대 정도에 들어갈 정도의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 단순 비교죠. 전기차 10,000대랑 로봇 20만 대가 서로 배터리 양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10,000대를 파는 게 빠를까요? 로봇 20만 대를 파는 게 빠를까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조금 깊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EV용에서 ESS 전고체 로봇 까지 배터리가 진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사물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랑 원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2차전지 업계들이 EV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 단위에서 팔 수 있는 정도의 물량만 만든다?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한 이유고 중요한 매출처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전고체를 양산하고 전고체를 생산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새로운 트리거가 ESS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고체가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나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소재보다는 셀 쪽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는 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보고 또 최근에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반면에 셀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ESS 매출도 셀 산업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탑픽으로 본다라면 저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아 보이고 삼성 SDI는 전고체뿐만이 아니라 ESS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저는 삼성 SDI를 탑픽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원래 이제 2013년 2차전지가 올라갈 때는 소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은 셀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캐즘 구간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업황을 어느 단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두 개가 다 혼용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캐즘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거죠. 캐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요가 막다하게 이제 늘어나는 구간인데 하지만 뭐 ESS라든지 셀업체는 바닥을 좀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매출처들을 찾고 거기에 이제 변화되고 진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발전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저점을 둘 다 통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저점을 언제 통과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터널의 끝이 저 끝에 보이는데 생각보다 터널의 끝이 더 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 터널의 끝이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구간에 있는 거죠.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터널 구간에 있다라는 정도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제 3월부터 시장 색깔이 변했죠. 우리가 이제 2025년에 75%가 시장이 올랐고 1월, 2월 달에 45%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참 편안하고 사기만 하면 오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쟁 이후에 이제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고 지금부터 움직이는 시장은 결국 이익에 기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결국 펀드멘탈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생기면 안전자산이라는 데 선호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달러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입니다.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감만 갖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2월 달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에 따른 주식들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정석적인 매매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수익률도 지키고 계좌도 지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